최근 출시된 광고 상품부터 마케터와 광고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핫한 인기 광고 상품까지 한눈에 찾아보고 싶다면 AMPM 디지털 광고 상품 페이지에서 검색해주세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문희연 마케터. 네, 그리고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와. 네. 상큼한 아침이에요. 불금입니다. 맞습니다. 불금의 상큼한 아침. 또 상큼한 조합입니다. 네, 이 불타는 기운을 좀 이어가서 저희 생활용품 업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요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용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활용품 업종에 대한 뭐 문의 자체도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수 씨, 그러면은 생활용품 어떤 뭐 제품들이 포함이 되는 업종일까요? 근데 사실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뭐 좀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저귀나 티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현재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뭐 그 주방 세제나 그런 주방 용품들 좀 위주로 담당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문구 용품 같은 것들도 담당하고 있는데 희연 마케터님께서는 뭐 어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스킨케어 제품들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죠. 뭐 이거에 관련된 뭐 페이스 케어 제품들 아니면 뭐 헤어 케어 제품들, 모발 케어 제품들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요. 또 청소 용품도 생활 용품에 포함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생리 용품들 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의료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애완용품도 있고 네네. 정말 광범위하게 많은 맞아요. 업종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광범위한데 생활용품 업종이 좀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단가 자체가 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광고주님들 항상 말씀 들어보면은 그 노하우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문의를 좀 주시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생활용품도 저희가 보통 제품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저관여 제품인지 고관여 제품인지도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사야 되는 제품일수록 저희가 고관여 제품이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나 이거 필요한데 사야겠다 살 때 됐다 할 때 그냥 진짜 관심을 막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아도 자주 사는 것들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 생활용품 업종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킨케어 이렇게 피부에 직접 닿는 것, 또 애기 물티슈, 기저귀, 뭐 여자들 생리용품 이런 건 또 고관여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요즘에 많잖아요. 또 너무 뭐 애완용품 이런 것도 사실 요즘에는 좀 성분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기도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이 애완용품도 사실 고관여 제품이면서도 저관여 제품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살짝의 혼란이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은 저관여지만 어떤 제품은 고관여고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한 브랜드 안에서도 저관여, 고관여가 같이 공존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마케팅을 할 때도 보면은 이게 뭐 고관여든 저관여든 일단은 매체 선정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 사실 말씀 들어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극 레드오션인 매체여가지고 네, 거기서 맞아요. 살아남기가 좀 쉽지가 않죠. 거기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검색 광고에서 입찰가를 엄청 높여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오늘은 일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전략과 방법들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게 비단 뭐 생활용품 업종만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현재 집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여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준수님께서 일단 네이버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레드오션인 만큼 그만큼 광고주분들도 애착 있게 진행하는 매체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네네. 아무래도 그만큼 고객의 수요가 많은 매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저희도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죠. 네네. 그래서 이 네이버에서 어떻게 좀 광고를 진행하면 도움이 될까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 집행할 시에는 근데 저는 항상 그걸 먼저 말해요. 이게 매체를 뭐 어디를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그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우리 제품이 생활용품인데 그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타겟층에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타겟층이 많이 사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예를 그죠. 들어서 현재 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세정제 관련돼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주방용품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주부들을 상대로 30, 40대의 여성분들을 상대로 주로 타겟팅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연령대를 확장을 하자면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1인 가구가 특히 좀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만 좀 타겟층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겟팅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자 업종에 맞춰서 명확한 타겟층을 좀 니즈가 있는 타겟층을 좀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리자면 네. 아직 이제 신생 브랜드여서 우리 제품이 어느 타겟층에 뭐 반응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우선은 우리 제품의 소구점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이제 광고 준비에 있어서 완성이 되었는지 뭐 상세 페이지가 다 되었고 홍보 이미지 자료들이 다 준비됐고 이벤트들은 뭘 진행을 할지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완성이 된 단계라면 이제 진행할 매체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어느 매체든 간에 어느 연령대 어느 성별에서 이렇게 반응이 맞는지 저희는 맞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다 파악이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확한 설정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알아갈 수 있고 또 키워드 딴에서도 그렇고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어떤 주제에서 좀 반응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게 저희가 광고 할게 하고 뭐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거에 고지고대로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로아스라고 하죠. 그게 바로 고지고대로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광고 대비 투자 대비 해가지고 성과가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테스트 비용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당연히 진행을 하지만 이게 좀 그런 테스트 기간이 있어야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쌓고 모수를 쌓아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매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광고비 하자마자 광고하니까 무조건 뭐 엄청 많이 나와야 돼 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섣부른 감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 매체별로 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생활용품 업종이라면 이커머스를 많이 진행을 하실 테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키워드별로 좀 입찰가 설정하는 게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메인 키워드에만 저희가 집중이 된다고 하면은 입찰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생활용품 업종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자체가 너무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하죠. 제품의 단가는 높은데 제품의 단가는 낮은데 만약에 그 입찰가 자체가 높으면 거기에 따른 마진이 너무 낮게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전환 대비 투자비 비용은 너무 좀 저렴하게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 키워드가 아닌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뭐 그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세정제를 말씀드릴까? 뭐 세정제 추천이나 아니면 뭐 20대 세정제 뭐 비용 아니면 뭐 브랜드 추천 이런 식으로 다른 키워드를 함께 설정을 해서 좀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고 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는 게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특히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셔야 효율이 더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부 키워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될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세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준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키워드 단가가 너무 높은 키워드들도 많은 편이어서 진짜 네이버가 이 레드오션 그 기세가 너무 심해서 항상 보면은 2,000원에서 3,000원이 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매체들 보면은 그래도 몇백 원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 네네. 클릭당 단가가. 네.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0원은 무조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 이렇게 서브와 세부 이렇게 좀 이런 키워드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세부 키워드 확장도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좀 더 다른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확장 소재거든요. 이 확장 소재가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자가 많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썸네일 같은 경우라면 그냥 검은색 배경이고 뭐 아무것도 표출되지 않은 이미지성이라면 사실 클릭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업종의 이 브랜드를 좀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썸네일을 좀 함께 활용을 하시는 게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파워링크 썸네일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브랜드 명이나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저희 또 말씀드리는 순간 백설기님께서 우와, 라이브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 오늘은 생활용품 업종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왔지만 뭐 그 외 다른 업종에 관해서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컨설팅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백설기님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에 맞춰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소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썸네일도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라면 백사님 백사님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뭐 스마트 스토어라면 그런 저희 홍보 문구 같은 것들을 함께 쓸 수 있고, 거기서 뭐 네이버 채널톡이나 아니면 뭐 바로 문의 이런 것들이 리뷰로 남기기 뭐 점수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대부분 다 보니까 동일한 규격의 노출 그 브랜드들이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라도 저희가 좀 더 표출을 하고 싶고 노출을 하고 싶다면 이런 확장 소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광고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장 소재 그게 대체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확장 소재는 저희가 파워링크 안에서 뭐 예를 들어 파워링크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만 등록해 놓으신 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 확장 소재, 홍보 문구를 활용을 한다든가 제목도 저희가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기본 소재 제목을 입력하고 그 외에 저희 확장 소재에 있는 추가 제목 2개 설정할 수 있죠. 이거를 활용해서 더 많은 저희의 셀링 포인트들을 거기에 입력을 해주고 또 추가 설명도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설명을 저는 노출시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추가 설명을 이용하셔서 더 세세하게 아니면 저희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 생활용품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취급하는 제품군을 좀 전체적으로 써놓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서브링크라고 하죠. 저희 제품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물티슈, 아기, 기저귀 이렇게 해서 저희 사이트 내에 있는 카테고리에 바로 연동할 수 있도록 클릭하면 바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서브링크 기능 아니면 저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 확장 소재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지형 서브링크도 있어요.
이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취급 그 제품군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활용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이 파워링크 안에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희 브랜드를 좀 노출시키면 확실히 시선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더라고요. 네. 밋밋하게 글들 위주로 있는 것보다는 이미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뭔가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더 찾아와서 들어와 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밋밋한 두 맞습니다. 문장으로 파워링크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확장 소재를 좀 다양하게 이용해서 시선을 좀 끌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또 그거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다 설정하신 다음에 노출되는 지면들도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PC든 모바일이든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길게 했는데 그게 실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뒤에 만약에 그냥 점점점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특정 그 글자 수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점으로 기입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소비자들이 그거 궁금해서 클릭은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 내 안에서 조금 우리가 표출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간략히 좀 담아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저희가 뭐 네이버 위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구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가 뭐 네이버랑은 비슷하지만 여기서 좀 다른 특징이 뭐 명확한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구글은 뭐 AI 기능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노출과 그리고 클릭수 뭐 그러니까 그 외에 노출 클릭 전환에 관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노출 최적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타겟층, 명확한 뭐 그런 연령대에다가 구글은 그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구글 검색 광고도 한 번씩 좀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이 더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그 검색 광고 이 구글은 구글 애즈라는 플랫폼 안에서 검색 광고 포함해서 영상 광고, 유튜브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배너 광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 구글 애즈 딴에서 전체적인 세팅이 가능한데 특히 이 구글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이 그 제한 수가 굉장히 작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은 10글자만 상품명으로 등록할 맞아요. 수 있다든가 네. 뭐 30글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0글자 내외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글 광고는 50, 뭐 많게는 설명은 또 9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더 많은 설명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뭐 이 구글 검색 광고는 사실 저희가 진짜 실질적으로 생활용품 사시는 분들은 정말 구글 그 딱 검색창에서 맞죠. 검색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 브랜드 이름을 검색할 때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글 자체의 사이트 안에서는 검색량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하지만 요즘에 저희가 강세로 또 하고 있는 구글 매체 중에 하나는 유튜브죠. 네. 유튜브 안에서는 또 엄청 그 검색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가 검색 사이트로 엄청 많이 부상을 해가지고 저희 국내 포털 검색 사이트 보면은 네. 3위 정도 맞아요. 위치한 걸로 제가 데이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내에서도 정말 활용을 많이 하셔라라고 네. 하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이 유튜브 안에 검색 광고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 중에 제가 욕실 케어 제품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베스밤 뭐 이런 것들 입욕제 엄청 요즘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여름 시즌이고 뭐 가정의 달이시고 해서 좀 놀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이렇게 맞아요. 놀러 갈 때 한 번씩 입욕제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입욕제 쓰지 하면서 입욕제를 막 이렇게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광고를 띄우는 게 정말 그렇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또 뭐 사실 이게 유튜브로 만약에 잘만 활용하시면 이게 유튜브 내에서도 바이럴이 너무 가능해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그 이런 텀블러 자체가 만약에 요즘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차 한 대가 정말 불에 탔는데 이 텀블러 한 대가 살아남아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올려서 바이럴 됐다가 지금은 현재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텀블러 대유행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유튜브의 특성이 보면 알고리즘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좀 바이럴 기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은 옛날에는 뭐 저희가 좀 어릴 때는 지식인이나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찾았다면 현재는 유튜브 내에서 그냥 검색하면 이게 영상을 보면서 정보 습득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훨씬 이해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가 검색 사이트로 급부상한다는 거 이것도 생활용품 업종이시라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구글은 진짜 타겟팅이 엄청 세밀하게 가능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보통 타겟팅을 설정을 할 때 5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좀 타겟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주제, 카테고리라든지 뭐 구매 의도, 뭐 잠재 고객 세그먼트라고 해서 안에서 뭐 구매 의도, 뭐 관심사 이렇게 해서 안에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엄청 많이 나눠놨어요. 네네. 그래서 엄청 세밀하게 뭐 생활용품 안에서도 엄청 많은 제품군이 있는 것처럼 네. 그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다 구글은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 타겟팅을 잘 설정을 해두면은 이벽제라고 유튜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한 그 피드, 검색 피드 안에서 노출을 시킬 수 있고 그 관련 영상들 아니면 뭐 그 생활용품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을 또 타겟팅할 수 있어요. 그 채널 자체를 맞아요.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서 맞아요. 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영상을 틀면 양쪽에 저희 뭐 PC로 봤을 때는 옆에 배너도 나오고 중간중간 광고도 나오고 맞아요. 저희 그 밑에 영상 밑에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맞아요. 할 그렇죠. 수가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방식으로 저희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구글이 무섭게도 AI 또 알고리즘도 맞아요. 또 잘 타가지고 타겟팅과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고 더 정확한 타겟층한테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강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구글 구글 광고까지 왔는데 그럼 이제는 한번 배너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배너 광고에서는 이게 뭐 여기서는 뭐 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메타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다른 뭐 GDN도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요. 이게 배너 광고가 저는 좀 중요한 이유가 검색 광고에서 노출시키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배너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사실 그냥 텍스트로 정보를 습득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미지성이나 영상 형식의 그런 노출이 훨씬 더 눈에 잘 익고 그리고 그런 머무는 시간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를 특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저 추천을 드리기 전에 네. 백설기님께서 구글 광고 따로 대행비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 AMPM에서는 이 구글 광고가 해외 매체다 보니까 이 따로 대행비를 받고 있고요. 또 이게 왜 대행비를 받냐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매체사여서 저희가 공식 대행사로서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네이버는 따로 대행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 해외 매체사들은 저희가 따로 대행비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방송 끝나면 이제 10시 30분부터는 각 화면에 보이는 각 그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10시 30분 이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그 백설기님께서는 현재 뭐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신지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아는 선에 내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한번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너 광고 네. 아까 준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이 배너 광고 자체는 저는 정말 매력적인 광고 매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은 저희 이미지를 노출을 시키면서도 이렇게 메타나 GDN 둘 다 글구가 같이 들어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형태도 좀 다양하게 얘네가 알아서 최적화해서 문구 여러 개 등록하고 이미지도 여러 개 등록해 놓으면은 얘네가 알아서 좀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그 소재나 어떤 문구에 반응이 있었는지를 또 알아서 네네. 반응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응형 디스플레이라는 그 광고 그룹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너 광고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미
검색하시는 분들이 내가 정말 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그 인지하고 있어서 딱 검색을 하지만 맞아요. 배너 광고는 무의식 쪽에 침투하는 게 정말 맞아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제품에 대한 매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영상 다음으로 유용한 맞아요. 광고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너 광고 특징이 저희가 광고 소비자들한테 찾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미지성이나 뭐 영상성이나 네, 백설기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생활용품 업종인데 청소용품을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메타를 집행 중이신데 단가 자체가 높지 않아서 전환은 쉽지가 않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이 청소용품도 저는 두 종류로 봐요. 가정용이냐, 업소용이냐. 일단 이거부터 좀 네. 파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가정용, 가정용, 업소용을 나누는 이유는 네. 이거에 따라서 또 타겟이 이렇게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 분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좀 타겟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제품의 소구 포인트가 뭔지를 일단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이게 단가 자체가 높지 않아서 전환이 쉽지 않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또 저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되고 있냐도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메타 안에서는 이 좀 카테고리 설정 여기도 역시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네, 물론 이 구글 광고보다는 좁게 설정이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네.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용품만 카테고리로 잡으셨다면 그거는 당연히 전환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메타 집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연령대에도 저희가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4세 미만 뭐 그러니까 그 메타에서는 18세 미만이 기준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18세 뭐 18세에서 뭐 20세는 노출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는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 자체가 사실 젊기 때문에 현재는 한번 좀 그 전체적으로 광고 그룹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50대 이상인데도 노출이 되고 있게 설정이 되셨으면은 좀 그렇게 좀 불필요한 연령대에 대한 노출 자체를 좀 줄이시면 오히려 일단은 광고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뭐 청소용품을 판매하신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랜딩 페이지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되시는지 아니면은 뭐 현재 자사몰을 구축하고 계신지 그쪽으로 뭐 스크립트가 좀 설치가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솔직히 좀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어떤 소재를 쓰고 계시냐인 것 같아요. 이 메타는 아무래도 이미지와 영상 위주로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저 인스타그램을 요즘에는 많이 보잖아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요즘에 릴스, 스토리가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데 특히 이 청소용품은 저희가 이 영상 소재가 더 전환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용품도 맞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청소용품들은 사실 눈이 안 가거든요. 조금 더 좀 유용한 기능이 있다든가 맞아요. 요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돌돌인데 약간 좀 그냥 내가 굳이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제품이 있다면 네. 그냥 내가 굳이 이걸 갈지 않아도 알아서 뭐 해주는 그 이런 기계가 네네네. 있다든가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화된 그 기능이 들어간 청소용품들도 요즘엔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영상으로 이런 그 이 소구 포인트를 잘 나타내야 네. 전환이 좀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넘기지 않고 그대로 보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거든요. 맞아요. 뭐 저도 이건 조금 뭐 몇 년 전에 그 얘기긴 하지만 쓰레기통 관련해서도 좀 재밌는 게 저희가 보통 수동적으로 이렇게 열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이제 좀 더 지나서는 저희가 페달을 밟으면 알아서 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그냥 위쪽에서 저희가 센서가 인식이 되면은 알아서 열리는 시스템. 근데 좀 더 이제 가서는 저희가 뭐 그냥 근처만 가도 알아서 열리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좀 지금 청소용품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현재 그 제품에 대해서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게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더 좀 명확히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좀 광고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할 그 확률이 높아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재 활용도가 좀 중요한 맞아요. 것 같고요. 이 소재도 저희가 그 메타 안에서는 A/B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맞는 소재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타겟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신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캠페인 알맞게 쓰고 계신지 그 캠페인도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어떤 걸 쓰고 그 안에서 그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양쪽에 컨택 포인트 있으니까요. 전환을 조금 더 잘 일어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두 마케터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뭐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친절히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백설기님 뭐 우선은 이 정도 답변을 드렸는데 괜찮으셨다면 댓글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여기 사실 이제 좀 더 준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기타 제안이긴 한데, 이게 생활용품 업종이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클로징 패널이긴 하거든요. 클로징 패널이 저희가 배너 광고들을 이제 그런 매체별로 집행을 했을 때 클로징 패널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PC나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 PC에서는 그 사이트를 종료하겠다라는 버튼 근처에 갔을 때 나타나는 패널을 말하고, 모바일에서는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전체 화면에 노출되는 화면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팝업 창이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사이트 팝업 X 창. 누르면은 잠깐 하면서 막 맞아요, 띄우는 맞아요. 이 팝업 창들. 뭐 할인 이벤트 뭐 할인가 확인해 보세요라고 네. 하고 뭐 사실 저도 많이 당하는데 네. 저희가 은연중에 그 클로징 패널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그재그 저희가 상품을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면은 유사한 상품을 띄워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클로징 패널 정말 중요합니다. 리타겟팅을 하는 맞아요. 의미이죠.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배너 광고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CPC 자체가 저렴하게 형성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색 광고에서 좀 입찰가 높여도 노출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배너 광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출도 보장이 되고 그에 따른 CPC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배너 광고를 하실 때 클로징 패널도 함께 겸용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온라인 시장이 주된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 좀 주된 그런 마케터 그 시장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당근 그 온라인 광고도 한번 권유를 드리거든요. 이게 당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기반에서 어느 정도 그 인증을 하고 저희가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만 또 우리 가게를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뭐 소식을 올리면은 또 계속 꾸준히 활동이 된다면 또 상단 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당근이라는 매체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거를 좀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을 한번 벌써 35분 정도 됐네요. 그러면 네. 준수 씨 지금 네네. 광고주분 사례 중에 뭐 네네. 이렇게 뭐 생활용품인데 뭐 이렇게 성과 개선이 된 점이 있는 계정이 있을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계속 말씀드렸던 세정제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세정제가 말했던 대로 그 1인 가구나 아니면 좀 그 가정에서 유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용품이었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순수 이제 물로 악화수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과일 세척도 가능하고 아이한테도 무해하고 동물들한테도 무해하고 심지어 채소까지 저희가 세척이 가능해요. 그만큼 이거의 좀 제품에 대한 좀 그 장점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만 타겟팅을 명확히 설정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50대 초반까지도 설정을 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단가는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래도 마진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권했는 거는 사실 세트 상품을 구축을 한 거였습니다. 세트 상품을 기획을 해가지고 좀 여러 상품을 묶어서 판매를 한 다음에 단가 자체도 높였어요. 근데 확실히 이거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그 용량이 면밀히 안 됐던 그 제품은 조금 제외를 하고 세트 판매를 했던 거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더 니즈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이걸 장기적으로 좀 더 쓸 수 있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 단가별로 그러니까 한 개씩 구매를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낮게로. 이것보다 더 네. 낮게로 했을 때는 더 비싼데 세트로 하면 더 저렴하니까 이런 포인트를 더 강조한 소재를 사용을 하다 보니 확실히 조금 로아스 개선도 많이 되었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희연 마케터님께서 뭐 어떤 업종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성과 개선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네이버 위주로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막 이관을 하다 보면은 이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무작정 그냥 우리 키워드가 우리 제품이 어느 키워드에 노출이 됐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지 않고 그냥 먼저 우리 브랜드는 뭐 이런 키워드랑 유사하네. 예를 들어서 막 베개라고 해볼게요. 뭐 친구 업종이긴 하지만 베개도 종류가 저희가 뭐 경추 베개가 있고 메모리폼 베개가 있고 엄청 그냥 많은 키워드가 포함되는 그 제품군이에요. 근데 경추 베개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특정 타겟만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경추 베개는. 그래서 이 경추 베개 키워드 단가가 너무 높은데 우리 베개는 경추 베개가 아니에요. 근데 경추 베개 키워드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광고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청소 업종을 좀 이관을 받았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업소용에 특화된 물걸레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정용 키워드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업소용 판매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걸레를 쓸 때 저희가 막 돌돌이 해가지고 하는 건 사실 뭐 회사나 카페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는 사실 물걸레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돌돌이 물걸레 이런 거 잘 안 써요. 근데 그런 키워드에도 노출이 되니까 괜히 더 광고비만 낭비가 되고 가정용 키워드에 나가니까 클릭수는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그만큼 전환은 안 일어나니까 전환 자체도 엄청 낮게 찍히고 그래서 이 키워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그 업종분들 보시면은 우리 키워드가 어느 키워드에서 전환이 낮고 어느 키워드에서 검색이 들어왔고 유입이 들어왔고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너무 많은 키워드를 설정하지 않는 걸 전 또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너무 과도하게 여러 광범위한 키워드를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광고비 낭비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 꼭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현재 시간을 한번 보시면 현재 10시 41분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업무도 또 봐야 되고 또 기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그럼 한 43분까지 정도만 한번 대기를 해보고 만약에 기타 문의사항이 없을 시에는 저희가 43분에는 방송을 종료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준수 씨 그러면은 또 마지막으로 말을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크게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그리고 뭐 기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 검색 광고에서는 특히 이 네이버 저희가 그 키워드 관리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랑 그리고 또 확장 소재를 좀 활용을 하셔라 네이버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글 광고에서는 저희가 타겟팅이 가능하니까 세밀한 타겟팅을 이용해서 저희 알맞은 타겟군에게 노출을 시키고 잠재 고객 확보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글 광고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말씀드린 순간 이제 백상 님께서 고단가 세탁 세제, 섬유 유연제, 디퓨저 등의 업종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고단가라고 하시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고단가인지 맞아요. 고객들을 설득시키는 그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탁 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단가로 나오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섬유유연제도 마찬가지고 뭐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고단가로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긴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경쟁사 대비 어떤 포인트들이 더 차별화적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어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 매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량이 많은 경우에
그 다른 업종들은 아마 정말 싼 가격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고단가라고 하셨으니까 왜 고단가인지를 제품명에 소구 포인트를 확실히 맞아요. 넣으셔야 되고 홍보 문구를 활용하셔서 왜 고단가인지 그 제품의 특성이 뭔지를 좀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벤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단가의 이유를 확실히 설득을 맞아요. 시켜야 그래야 이거 프리미엄이네? 프리미엄 이런 것도 뭐 프리미엄이 되네? 하고 들어와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질문을 주신 게 아니어서 저는 이 고단가 업종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약에 광고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격을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단가를 우리가 아무리 노출을 한다 해도 만약에 그거에 대한 소구점이 없고 전환이 없고 유입 자체도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함께 좀 병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그런 포인트라도 있어야 일단은 뭐 브랜딩 자체가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좀 일단은 유입을 많이 될 수 있는 브랜드 자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배너 광고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첨유 유연제나 아니면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좀 향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 텍스트 상으로는 사실 뭐 정말 뭐 하루 종일 썼는데도 뭐 향이 남아 있어요라고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성이나 영상성의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뭐 살짝 조금 뭐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GIF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정말 향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재를 활용을 그래야 좀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상품 자체도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속드린 시간이 다 돼서 네. 백상님, 백설기님 저희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양쪽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컨설팅 자체는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그 광고 대행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답글 달아주신 분 백설기님과 백상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준수 마케터, 문희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